미국 자본시장은 전통적으로 500개에 분산하면 시장 평균을 얻는다는 철학 위에 서 있었죠.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면 시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혁신의 속도,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데이터, 브랜드, 플랫폼 같은 것들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소수의 메가캡 기업이 지수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접근이 바로 지수 압축, 인덱스 컴프레션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실제로 결정하는 무게중심인 탑티어를 더 진하게 담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지수 압축, 그리고 승자 독식의 시대에 딱 맞는 ETF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XLG, 인베스코 S&P 500 탑50 ETF입니다. 오늘 영상은 XLG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슷한 지수 압축형 ETF인 TOPT, QTOP, OEF와도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XLG는 S&P 다우 존스 인더시즈의 S&P 500 탑 50 인덱스, 그러니까 S&P 500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뽑아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운용사는 인베스코, 총보수는 0.20%입니다. 설정일은 2005년 5월로 20년이 넘는 운용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입니다. XLG의 핵심은 어떤 규칙으로 상위 50을 유지하느냐입니다. XLG는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유동주식 조정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를 편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 나열이 아니라 시장에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지배력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S&P의 지수 방법론에서는 탑 50 같은 지수들이 정기 재구성, 즉 리컨스티튜션과 리밸런싱 체계를 통해 대표성을 유지하는데요. 여기에 버퍼룰, 셀렉션 버퍼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실무적으로는 순위가 하루 이틀 흔들렸다고 바로 종목을 바꾸지 않고 기존 종목이 일정 범위, 예를 들어 상위 55 안에 남아있으면 편입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버퍼는 회전율을 낮추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정리하면 유동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으로 메가캡 핵심을 추출하고 연간 재구성과 리밸런싱으로 승자 유직, 패자 퇴출이 자동화되고 버퍼룰로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고 시총가중으로 커지는 기업의 비중이 자동 확대됩니다. XLG는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63.09%입니다. 즉, ETF 수익률의 3분의 2가 상위 10개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탑10 구성은 매그니피센트 7에다가 브로드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특히 맥7만 따로 떼어보면 XLG의 절반 이상인 56.31%를 차지합니다. 분산 ETF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메가캡 최상단에 매우 압축된 구조입니다. 섹터 구성을 확인해보면 빅테크 주도 장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섹터가 45.50%, 여기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이 들어있죠. 커뮤니케이션이 15.62%, 구글과 메타가 들어있고요. 경기 소비재가 11.22%, 아마존과 테슬라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XLG는 S&P 500에서 탑 50을 추출하기 때문에 나스닥 기반 상품처럼 특정 섹터만 있는 형태는 아니고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섹터가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중심이긴 하지만 S&P 500 기반이라 완전한 한쪽 몰림은 아닙니다. 토탈 리턴 기준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과 3년 구간에서는 나스닥 100이 가장 강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5년 구간으로 넓혀서 보면 XLG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은 최근 3년 회복이 매우 강했던 반면 5년 구간 초반에는 조정과 변동성이 컸던 흐름이 있었고 그 영향이 누적 성과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XLG나 S&P 500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덜한 상태에서 꾸준히 쌓아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XLG는 S&P 500 대비 수익률을 증폭시키면서도 나스닥 100보다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보면 XLG는 S&P 500보다는 조금 더 흔들리고 나스닥 100보다는 확실히 덜 흔들리는 위치입니다. 위험 대비 성과, 샤프 지수에서도 최근 1년 구간에서는 나스닥 100이 위험 대비 가장 우수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대신 3년 구간에서는 XLG가 가장 균형 잡힌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XLG는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흔들리지만 그만큼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성과와 변동성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XLG의 배당 수익률은 0.64%입니다. 최근 12개월 기준 연간 배당금은 주당 0.38달러입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이고 가장 최근 배당은 2025년 12월에 주당 0.10달러가 지급됐습니다. XLG는 배당을 목표로 설계된 ETF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은 ETF 자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과 배당 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19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해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0.08달러에서 0.10달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소폭 증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XLG의 본질은 메가캡 압축을 통한 성장 추구이지만 S&P 500 기반 종목 구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형성된 빅테크 중심 구조 덕분에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성격의 지수 압축형 ETF들을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압축의 농도와 섹터 편중 정도가 ETF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부터 간단히 보면 TOPT는 S&P 500 상위 20, QTOP는 나스닥 상위 30, XLG는 S&P 500 상위 50, OEF는 S&P 100,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합니다. 탑10 비중을 보면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TOPT는 상위 10개 비중이 72.58%인 초농축 구조이고 QTOP는 그보다는 덜한 63.95%지만 기술주에 강하게 편중된 농축 구조입니다. XLG는 상위 10개 비중 63.20%로 메가캡에 집중하되 S&P 500 전체 섹터를 기반으로 한 균형형 압축에 가깝습니다. OEF는 S&P 상위 100개로 범위를 넓히면서 압축을 완만하게 가져가고 QQQ는 지수 압축 ETF라기보다는 나스닥 100이라는 성장주 중심 지수 자체의 성격을 반영한 상품입니다. 성과를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상위 30에 집중한 QTOP가 절대 성과와 위험 대비 성과 모두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변동성은 컸지만 기술주 리더십 장세에서는 가장 위에 집중하는 전략이 통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S&P 100을 추종하는 OEF입니다. TOPT와 비슷한 성과를 훨씬 낮은 변동성으로 달성했습니다. 완만한 압축이 성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QQ의 절대 성과와 위험 대비 성과는 TOPT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XLG는 OEF보다 더 공격적인 압축을 선택해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메가캡 집중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1년 구간에서는 이 전략의 장점이 성과로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3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데이터가 없는 TOPT와 QTOP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비교했을 때 QQQ가 절대 성과는 가장 높았고 XLG는 위험 대비 성과, 즉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이 전략들 간에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압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강하게 압축할수록 성과 분산은 커지고 완만해질수록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XLG를 비롯한 지수 압축형 펀드들은 그 사이에서 각자 성과와 리스크의 다른 균형점을 제공하는 상품들입니다. XLG를 포함한 지수 압축형 ETF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스터, 수익률 가속기입니다. 상승 리더십이 명확하고 성과가 상위 메가캡에 집중되는 국면에서는 시장 전체보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XLG 같은 지수 압축형 ETF는 상위 기업만을 담아 이 무게중심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지만 구성 자체를 농축함으로써 상승장에서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틀라잇, 위성자산입니다. 이미 S&P 500을 코어로 보유하고 있지만 상위 종목 비중만 좀 더 키우고 싶다면 지수 압축형 ETF를 위성자산으로 추가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즉, 코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가캡 비중만 전략적으로 업다이어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코어, 핵심 자산 대체입니다. 하위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희석한다는 관점을 가진 투자자라면 코어 자체를 지수 압축형 ETF로 가져가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종목수 기준의 분산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질적 우위를 통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메가캡 집중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XLG는 S&P 500의 무게중심 50개를 레버리지 없이 농축해 승자 독식 국면의 알파를 추구하는 저비용 메가캡 집약 ETF입니다. 오늘까지 XLG를 비롯한 다양한 지수 압축형 ETF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품의 성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TOPT는 미국 증시의 왕중왕 20개에 올인하는 가장 강한 압축 전략이고 QTOP는 나스닥 상위 30개만 더 진하게 담아 기술주와 성장주 편중을 극대화한 전략입니다. XLG는 S&P 500 무게중심 50개에 집중하는 중립에서 공격 사이에 위치한 균형형 압축 전략이고 OEF는 S&P 상위 100개로 범위를 넓혀 압축 강도를 낮춘 코어 성격이 강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QQQ는 지수 압축 ETF라기보다는 나스닥 100이라는 성장 기술 중심 지수의 성격을 그대로 담은 상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까지 압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구조를 감안해 이 도구들을 잘 조합한다면 전체 투자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모두가 조금씩 잘 되는 장보다 누군가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장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지수 압축형 ETF입니다. 다만 압축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강할 때는 더 강하지만 흔들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장세를 예측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을 구조로 선택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